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두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은산 대감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 정말 이 림태주라는 시인에 대해서 한심하게 그지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어떤 건지 한번 너의 글에 대해서 시간은 아까우지만 한번 따져보겠다. 이러면서 이 조은산이 입장을 발표하고 반박문을 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핵심 키워드는 뭐냐? 보수는 강건한 양이다. 보수는 아주 강인한 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JH1님께서 슈퍼챗으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몰골의 패션 좌파들 예술계에 드글드글하죠. 토악질이 납니다. 예술계 아트 쪽에 계신가 봐요. 진짜 패션 좌파들, 저 개량 한복 좌파들 너무너무 저도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쩌다 지하철을 이렇게 타더라도 개량 한복 딱 입고 온 사람 있으면은 저는 앉을 자리에 있어도 그 옆에 앉지 않습니다. 너무 싫어가지고 그렇게 싹 옮겨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올라오면은 뭐 이렇게 딸랑딸랑 하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세우로 이렇게 이 액세서리 이 세게다가 달고 다니는 또 좌파들 있어요. 저는 세월호 가슴 아파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이 하교를 한 이 자칭 문재인을 사칭한 또 왕을 사칭한 림태주 이런 옛날에 조선시대 왕이 돌아가셔도 3년을 상을 치렀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3년 동안에 그만큼 애도했으면은 저는 이제 새로운 미래로 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서민 교수도 그랬잖아요. 뭐 세월호 공약론이니 뭐 천안함 뭐 이거 그 3년 동안 이렇게 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서 그게 좌파들의 음모인 걸 알았다. 여러분 이 서민 교수의 이 인터뷰가 있는데 이제까지 나온 인터뷰 중에 최고로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영양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서민 교수 인터뷰 읽어보시기 바라요. 우리 승리의 노래님께서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굿 하시면서 네 승리의 노래님 감사합니다. 젊은 분 같은데 정말 기쁘고 고맙습니다. 네, 늘 함께 해주세요. 자, 지금 정석진님께서는 미스터 트롯에 나오는 림태준 줄 알았다 이러셨습니다. 네, 엘리자벳님 시무칠조 명문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진짜 이 좌파들의 머리 스타일은 김어준이고 덕인천님 청와대 답변? 청와대는 답변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데 청와대 답변 아직도 안 했어요. 진짜 링고만님 말씀대로 조은사님도 착한 건 내셨으면 좋겠어요. 내 시구도 남습니다. 자, 이 림태주의 그 황당한 말에 대해서 이 조은산이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자, 조은산이 뭐라고 반박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다 좋다. 다 좋아. 그런데 이 3,000명하고 2,000명을 딱 갈랐다. 이 림태주가. 그러면 3,000명이라는 사람들은 집이 있는 사람이고 이 2,000명은 3,000명은 집이 없는 사람이고 이 2,000명은 집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다면은 너는 한마디로 집이 있는 사람들은 말하자면은 이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고 어떻게 이렇게 갈라놓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나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이 글이 안 된다는 둥 혹세 모민을 한다는 둥 그랬더니 진짜 우리 말하자면은 이 조은산 대감이 화가 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는 따뜻한 집에서 산 적이 없었다. 그리고 정말 20살까지 이 온기가 없는 방에서 부둥켜 안고 살았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는 가난하셨지만은 그 가난을 다른 사람을 멱살을 잡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걸로 가르치지 않았다. 나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오늘을 이뤘고 그리고 나는 목동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 목동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말하자면 컨셉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은산, 진인 조은산은 뭐라고 했냐? 백성 일족, 즉 백성으로서 나의 일족, 즉 이 나라의 이 국민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즉 여기서는 보수의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 림태주한테 답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자, 림태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디서 이제 성경에 뭐 기르는 양 이래 갖고 이 10마리의 양이 있으면 한 마리의 양을 거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게 참 아름다운 일이고, 그리고 이것이 말하자면은 진짜 목동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 국가라는 거는 말하자면은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돌보는 거, 이게 아름다운 일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너 지닌 좋은 사는 말하자면은 집 있는 자 이런 사람만 돌보면서 즉 그 이름으로 퉁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백성 일조로서 이 좋은 산이 멋들어지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튼튼하고 강한 양이다. 나는 목동이 필요 없다. 내 스스로 풀을 뜯어먹고 내 스스로 내 힘을 기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목동이 우르르 몰고 다니고 목동이 풀을 먹이고 그런 인간, 그런 양이 아니라 나는 나 스스로 풀을 뜯어먹고 내가 몸집을 불리고 튼튼하게 뛰어갈 때 뛰어가고 생업에 말하자면 매진하는 나는 강건한 양이다. 나는 목동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이 지인인 조은산이란 사람이 나는 지금 중도고 옛날에는 노사모였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친노였는데 친노도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지인인사라는 사람은 정말로 말하자면은 보수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즉 인문학적으로도 보수에 대한 글을 많이 읽은 거죠. 보수는 뭡니까? 즉 강인하게 내 스스로의 개인적인 의지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하고 내 집 사고 내 아이들 정말 학원 가라도 전세를 가가지고 실력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말하자면 강건한 양으로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 보내고 이게 보수의 가치인 겁니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공공의대 실력도 없고 그 다음에 시험을 치를 능력도 없는데 시민단체가 싹 뽑아가지고 오예 그때 봤던 린태주 시인의 아들이네 공공의대 들어오세요 이러는 것. 그 다음에 공부를 못하면 좀 어때? 아니 수능시험 뭐 10점 20점 아래면 어때? 공공의대라는 건 따뜻한 마음으로 목동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시민단체가 목동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허접한 양이에요. 이게 바로 좌파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듣보잡 시인인 림태주 동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말하자면 10마리 양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목동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게 얼마나 이상적이고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너의 자가 보유라는 거는 즉 우리나라의 절반 자기 집에 있는 이 3,000명 뭐 이런 사람만 국민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얼마나 잔인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 일조의 좋은 산이 딱 답한다 하면서 우리는 강건한 양이다.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해서 감히 폄하하지 말라. 나는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그래도 누구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없고 누구를 원망한 적 없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나를 가르쳤다. 그러면서 이 백성 일조를 이 진인산이란 그 조은산이라는 사람이 쓰면서 또 멋들어지게 얘기해요. 나 그리고 이 림태주 시인한테 정말 미안해. 나 림태주 시인에 비해서 나이도 엄청 어리거든. 그리고 림태주 시인이 이렇게 글을 썼는데 내가 당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박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사죄의 마음까지 갖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완전히 매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멋들어지게 이 겸손에 말하자면은 문장을 통해 갖고 결국은 뭡니까? 림태주 너 공부 좀 더 해. 그리고 내가 39에 이런 글을 썼는데 당신이 쓰는 시를 쓰고 글을 쓰는 게 직업인 사람이 이렇게 허접한 내용과
정말 감성으로 뒤덮인 감성풀이로 글을 쓴다는 거 너무 심하지 않아?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근데 이제 바로 이 림태조와 말하자면은 이 좋은 산의 이 대비를 보면은 우파와 좌파의 살아가는 길, 아주 우파와 좌파의 아주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파와 좌파는 이렇게 다르구나. 우리가 금방 볼 수 있는 거죠. 아, 네. 우리 모차르트님께서 You are amazing 이러면서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진짜 모차르트님 감사합니다. 모차르트님은 저의 클래식의 스승이죠.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요, 클래식 또는 트로트 이렇게 모든 것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클래식을 좋아하는 분들이 또 때로는 이 미스트로 또 재밌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아는 분도 어머님이 오페라 가수였는데 이분이 또 미스터 트롯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 이런 거예요. 흑과 백으로 세상이 나누지 않고 한 개인의 취향이 이렇게 다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무 7조에서 이 조은산 대감은 뭘 강조했습니까? 개인의 욕구, 인간의 욕구를 너 문재인은 인정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인간의 욕구는 뭡니까? 아파트에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그게 공공재가 되는 순간 그 아파트는 아무도 청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임대 아파트, 수많은 임대 아파트 가보세요. 그 주변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 다음에 그 말하자면은 계단이라든가, 저도 이제 임대 아파트 많이 가봤습니다, 정치하면서. 그러면은요,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임대 아파트를 보더라도요, 막 거기에 오물도 있고 너무나 지저분해요. 그런데 강남에 또는 자기가 새로 지은 그런 신축 아파트, 강남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보면 계단까지 말끔하게 청소가 돼 있어요. 계단 청소는 아마 청소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돈을 드릴 텐데, 이 임대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그런 돈 안 내는 거죠. 그것도 국가에서 해줘야지 뭐. 그리고 내가 뭐 이거 여기서 얼마를 살지 모르는데 이 아파트에 왜 내가 청소비를 내? 난 좀 이따가 떠날 사람인데.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굉장한 구축 아파트, 다 쓰러져 가는 강남 아파트라든가, 정말 저런 아파트에서 어떻게 살지 하는 아파트들도 강남에 많아요. 재건축해야 되는데 해주질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의 계단은 깨끗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간의 욕구란 이런 거예요. 내 것, 나의 소유에 대해서는 반짝반짝하게 닦아놔요. 여러분도 길에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공공재, 대한민국의 도로 좋아 이거 내가 다 살아갈 대한민국이야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맨날 이 말하자면 빗자루 들고 청소합니까? 안 하시죠. 왜? 이거는 공공재니까. 그 대신에 나의 집은요, 매일매일 쓸고 닦고 하는 겁니다. 그 차예요. 그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망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간의 욕구에 반하기 때문이에요. 자본주의가 굉장히 많은 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깃발을 아직도 휘날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 인간의 본성, 욕구, 나의 아이에게 밝은 미래를 말하자면 열어주기 위해서,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아이 공부시키고 애 싸우고 깨우고,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욕구인 겁니다. 자기가 낳은 자기의 자손, 이게 유전자의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나의 사랑, 나의 미래, 나의 말하자면은 욕망이 아이에게 있는 거죠. 이거는 좌파도 여러분 예외가 아닙니다. 좌파들이 자기 자식한테 어떻게 키우는가를 보면은 그 좌파가 진짜 원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골프 싱글인 림종석 동무가 1,500만 원짜리 액세서리와 700만 원짜리 홈 드레스를 입은, 그 캐시미어 드레스를 입은 자기 딸과 와이프의 사진을 딱 인스타에 올리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 돈으로 쟤네들 다 저렇게, 내가 어디서 훔친 돈으로 쟤네들 저렇게 800만 원짜리 무슨 롤러 뭐 캐시미어 옷 입고 있고 1,500만 원짜리 팔찌 끼고 있고. 임종석이 원한 삶인 거예요. 림종석이 원한 삶.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공공의대도 그렇습니다. 자기네들 아들 딸들요,
우리 아들이 좀 내 머리 닮아가지고 머리도 나쁘고 공부도 딥도 안 하지만 시도지사 추천에 준하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공공의대에 보내서 의사로 만들고 싶어. 이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윤미향이 딸처럼. 그리고 공공의대에 대해서 여러분 보세요. 뭐 10년 동안 뭐 상간 벽지에서 근무하게 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만에 하나라도 그럴 리는 없지만 쟤네들이 집권을 한다 하면은요, 공공의대 졸업하자마자 어디서든지 다 근무할 수 있게 할 거고, 지네 자식들, 지네 새끼들 다 아산병원이니 삼성병원에 다 취직할 수 있게 할 거예요. 이미 연세대라든가 이런 데서는 시민단체, 즉 시민단체 출신이나 마찬가지인 민주화 유공자들의 아들, 딸들을요, 민주화 유공자 전형이라고 해갖고 연대의대나 연대치대에서는 이미 특별 쿼터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정말 요즘 저는 연대의대 출신 중에서 이렇게 봐서 개량한복 입은 의사가 딱 앉아있다 하면은 저는 다음엔 그 병원에서 나올 겁니다. 우리에게 최대의 악몽은 뭐겠어요? 병원에 갔는데 조민이 하얀 가운을 입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나오는데 여기에 조민 이렇게 써 있는 거, 그건 완전히 엽기 영화 나병 특집이죠. 근데 숨겨져 있는 조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조은산이 뭐라고 하는 거냐, 보수는 강인한 양이다. 보수는 이런 식으로요, 법이나 실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막 뭉뚱그리고 유린을 해갖고 자기 자식들 이렇게 막 집어넣지 않습니다. 보수는 당당하게 시험을 쳐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인인 조은산도 고시 보고 그 다음에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뒷구멍으로 된 음서제로 된 게 아니라 당당한 실력으로 이 나라에서 직장인으로서 자기 아들 열심히 아이들 공부시키면서 시험을 잘 봐라. 이번에 시험 잘 봐야지.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좌파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시험 자신 없어요. 이러니까 공공의대 만들고 공공의료인 만들고 이러면서 4,000명이나 확 뽑겠다고. 좌파들이 원한 거는 뭐예요? 내 아들이 그 옛날에 우파들처럼 사법부, 뭐 의사, 뭐 건축사 이런 거 다 되는 게 좌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 머리를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진 이 공부 띄게 안 하는 이 무식하고 능력 없는 우리 애들 어쩌을까잉? 방법이 있는 거죠. 공공의대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공공의대를 왜 하필이면 꼭 남원에다가 콕 집어서 남원에다가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 오히려 지역 균형 발전에 의해서 그동안에 굉장히 혜택을 못 받던 이 박정희 뭐 노태우 시대까지는 혜택을 받지만 그 전부터는 완전히 정말 죽어가는 도시 급하게 아주 산업이고 섬이고 완전히 꽝을 치고 있는 이 대구에다가도 보내줄 수도 있는 거죠. 응? 그러면은 아마 칭송을 받았습니다. 절대로 대구에 안 하죠. 왜? 반드시 호남에다가 해야 됩니다. 문재인이 호남 박대를 했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리고 이낙연을 날릴 건데 그런 점에서 호남에다가 침을 많이 발라둬야 되는 거죠. 웃기는 얘기입니다. 자, 조윤산 왈 보수는 강인한 양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강인한 양입니다. 근데 목동이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강인한 양일 뿐일까요? 우리는 강인한 사자이며 호랑이이며 강인한 말이며 정말 치타이며 때도는 레오파드 표범이며 독수리인 겁니다. 그 어떤 좌파가 총질을 해도, 그 어떤 좌파들이 실력 없이 난도질을 해도 우리는 살아남은 강인한 독수리이며 사자이며 호랑이이며 진짜 그 거친 사막을 타는 목마름으로 꿋꿋이 걸어가는 낙타인 겁니다. 우리는 강인합니다. 보수의 가치는 이런 강인한 자신으로 자신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게 보수의 힘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 3월 9일에 반드시 보수가 승리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쟤네들 찌질한 짓 하는 거 보세요. 네, 다 림체드 같은 애들입니다.
시도 안 썼으면서 시인이라고 20년 동안 막 어디서 뜯어먹고 살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20년 만에 겨우 시집 내고 그러면서 시인이라고. 그리고 자기 글 올려놓고 올려놨으면 끝까지 올려놓고 일대 승부를 봐야 되는데 이불킥하면서 탁 내리고. 이게 여러분 좌파들의 본질이에요. 좌파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좌파들은 약해요. 우리가 강합니다. 왜? 우리는 실력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땀 흘려서 일했기 때문입니다.